수단의 경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수단의 화폐는 수단 파운드라고 불리고요. GDP를 보시면 세계에서 63번째, 한 중간 정도 되죠. 네. 반면 그 1인당 GDP는 굉장히 낮습니다. 142. 거의 뭐 빈곤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DP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20 몇 %. 네. 난 플러스인 줄 알았어.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고 내가 뭔가를 잘못 봤나 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표가 GDP 성장률을 나타낸 표예요. 근데 수단이 내전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2023년, 24년 그때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2023년에 수단이 내전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GDP 성장률이 매우 낮았고 그리고 2011년도, 12년도를 보시면은 남수단이 독립한 때예요. 근데 수단에서 석유를 수출해서 GDP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유전이 남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독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자원으로는 이 나라가 GDP는 낮고 빈곤국이긴 하지만은 또 석유랑 금이 많이 납니다. 아예 가난하면 싸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석유나 금 때문에 오히려 내전이나 이런 게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이아몬드까지 있으면 끝내주겠다. 그래서 수단의 경제와 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단이 세 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한 걸로 나타나요. 하지만 뭐 22년, 23년도로 가면은 좀 이렇게 감소를 하고 한 10위권, 한 그 정도 언저리에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가 뭐 금 생산량 자체가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수단이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공식적인 집계가 잡히지가 않고 그리고 또 채굴을 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밀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생산량의 집계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의 대부분은 또 이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 금괴 진짜 탐난다. 요거 가지세요. 저 하나만 있으면 돼. 또 금이 이제 많이 나지만은 또 수단은 석유도 많이 나는데요. 석유가 원래부터 많이 난 거는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발굴을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을 시작을 했고 그 전성기는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GDP 표를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에 GDP가 확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011년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석유가 아까 남수단 요 지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란색 선은 이제 남수단과 수단의 국경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유전지대가 지금 남수단에 많이 분포를 해 있죠. 네. 네. 그런데 빨간 선을 따라 가보면 요게 이제 포트수단 항구로 연결이 되는데 이쪽으로 운송을 해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수단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석유는 있지만 이 석유를 정제하고 운송하고 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수단에서 이 대부분의 또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하지는 이 그레이터 나일 석유 개발이라고 하는 뭐 석유 개발 공사 같은 그런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정제 시설이 대부분 이 수단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남수단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정제 효율이 또 낮다고 해요. 그리고 남수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석유를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 하지만은 또 운송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도로가 인프라가 제대로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수단에 위치한 이 송유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석유를 팔고 남은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그것도 문제죠. 네. 그런데 남수단 입장에서는 이 많은 수익을 북쪽에 있는 수단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석유 수익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가 아랍계 엘리트 정치가들 또 군사 권력자들 이 북쪽에 남쪽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수단이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수단은 그런 수익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늘 있습니다.
석유만 땅속에 있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 만한 이런 기반 시설들 그리고 항구에 접해야 되는 이 지리적인 요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단에는 금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석유도 많이 나지만 사실 수단은 농업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석유가 1990년대 후반에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GDP가 이 농산물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참깨입니다. 참기름? 네. 참깨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작물 중에 하나고요.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또 원산지라고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고 가뭄과 더위에 강한 작물이 바로 참깨입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농기계가 많이 없어도 재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나라들에서 참깨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단에서 참깨를 재배하게 된 거는 사실 영국이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대규모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깨가 많이 재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단의 참깨는 기름 함량이 높아서 퀄리티가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참기름은 수단표를 사는 걸로 하시죠. 요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참깨 말고도 땅콩이 많이 납니다, 수단은. 그리고 이 땅콩이 저는 먹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이 땅콩 맥주 먹을 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땅콩은 화장품에도 쓰이고, 이 산업용에도 쓰이고요. 의약품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염료에도 쓰이고, 그리고 가축의 사료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식용, 그리고 산업을 넘나드는 작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단의 이 서쪽과 동쪽에서 이 두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는데 주로 서쪽에서 더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단의 이 황금 작물, 돈이 되는 작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30% 이상이 바로 땅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콩 드실 때 수단 한번 생각하시죠. 미제 말고 수단째를 한번 먹어보는 걸로.